안녕하세요. 인사이드 크립토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 시장을 흔드는 또 하나의 축이죠. 바로 암호화폐인데요. 코인 시장과 관련한 5가지 주요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오랜 법적 분쟁을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본격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그동안 리플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인 증권성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시장의 평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리플을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리플이 단순한 개인 투자 중심의 자산에서 벗어나서 제도권 금융의 주요 자산군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합니다. 리플이 가진 기술적 우위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결합에서 더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평균 5초 이내 전송 완료 시간과 1원 미만의 극히 저렴한 수수료는 기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높은 비용과 며칠씩 소요되는 기존 해외 송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 간 결제 솔루션으로 리플의 네트워크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감독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여부가 향후 리플의 활용 범위를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공식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월가에서도 리플을 향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리플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는 개인의 투기적 수요가 아닌 기관의 장기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확보됨을 뜻하기도 한데요. 실제로 장외거래 시장을 통한 대규모 매집 정황이 나타나는 등 큰 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록 매달 일정 수준의 에스크로 물량이 해제되면서 공급 측면의 하방 압력이 존재하지만 규제 명확성 확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기도 한데요. 결론적으로 리플은 단순한 가격 변동성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 유틸리티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규제 리스크라는 사슬을 벗어던진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리플이 보유한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제도권 편입에 따른 신뢰도 상승은 향후 알트코인 시장 내에서 차별화된 흐름을 만드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키보드 스코어 최근 3주간의 리플 가격과 함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1.3달러에서 1.5달러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록색으로 표시된 스코어 지표는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0점 아래인 300포인트, 마이너스 300포인트 부근까지 급격히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00포인트 근처까지 밀려나고 있는 것 같죠. 현재 리플 시장 내 매수 에너지가 크게 고갈됐음을 의미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현재 가격은 1.4달러 선에서 아슬아슬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선행 지표의 가파른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가격 또한 이 지표를 따라서 하방으로 추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 반등해서 이 가격 지지선을 방어해 주는지 확인하는 게 향후 추세 결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가격은 1.44달러 부근에서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1.39달러 선에서 지지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분홍색 이동 평균선이 우하향으로 꺾이고 있죠. 캔들 위에서 조금 누르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전형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38달러 선에서 소폭의 꼬리를 달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으나 여전히 이동 평균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가시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상단 저항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서 반등할 때마다 매물 소화 과정이 반복되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이동 평균선을 저항에 강하게 좀 돌파를 하고 1.40달러에 안착하는 유의미한 변화, 상승 흐름이 보였을 때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주도하는 에이전틱 커머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커머스 환경에서는 단 한 번의 결제로 거래가 완료되지만 에이전트 기반 환경에서는 쿠폰 조회와 가격 비교, 재고 확인 등 각 단계마다 미세한 비용이 발생하는 다단계 결제 구조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소액 다빈도 결제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카드 결제 방식보다 수수료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요. 카드 결제의 경우 소액 결제가 반복될수록 수수료 부담이 상품 가격을 상회할 수 있는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효율적인 온체인 정산 체제를 통해 이를 극복합니다. 국경 간 기업 송금 분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는데요. 기존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 방식. 이 방식은 여러 중개기관을 거치며 처리 완료 시점이 불명확하고 또 중간 상태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입금 완료 여부를 즉각 확인해야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운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반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정산은 초단위 혹은 분단위로 확정되면서 정산 상태를 투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주고요. 불필요한 예외 상황을 차단함으로써 전체적인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모든 결제 영역을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사의 정책이나 규제 대응에 따라 특정 주소가 동결될 수 있는 발행사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또한 승인과 정산, 분쟁 해결 절차가 체계화된 카드 결제와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순수한 자산 이전 기능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네트워크 혼잡이나 가동 중단과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 자체의 불안정성도 안정적인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지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결제 시장은 특정 수단이 전체를 독점하기보단 거래의 성격에 따라 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단순 결제의 경우 이미 저렴한 수수료와 안전성이 검증된 카드 결제나 또 은행 이체가 여전히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에이전트가 끊김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결제 수단의 강점을 최적으로 설계하는 게 미래 커머스 생태계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데이터 대시보드입니다. 좌측 상단 도너 차트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의 6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측의 토탈 볼륨 약 2조 5,498억 달러 거래 중이고요. 전일 대비 1.68% 하락하면서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키포인트 스코어가 마이너스 68.17%로 강한 매도세 또는 조금 공포의 단계에 진입해 있다. 심리 위축 단계에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실시간 지표인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10.08% 기록하면서 장기 지표에 비해 하락 압력이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단기적인 회복이나 진정세를 모색하는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밈코인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찬 행사에서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은행권을 향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가로막지 말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훼손하는 행위를 백악관 차원에서 직접 저지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제도권 안으로 빠르게 편입시키겠다라는 행정부의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 통과의 최대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상 지급 여부입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결제나 스테이킹 활동에 따른 보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은 이러한 보상이 허용될 경우 은행 예금이나 차별점이 사라져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의 보상을 금지하는 게 은행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우려가 과장됐다라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문단에 이러한 입장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은행권과의 갈등 구도에서 백악관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과 결제 생태계 확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 2주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널 지표 초록색이고요. 또 RSI 주황색 상대 강도 지수 한번 살펴보면 전반적인 흐름, 두 지표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초기에는 320선까지 올랐지만 중반부경에 최저점 부근까지 하락했고 이후 다시 반등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론 RSI가 먼저 고점을 찍고 하향 꺾이는 추세인 반면 시그널 지표는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두 선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한 후 추가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비트코인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무이자 채권 발행을 통해 비트코인 보유량을 대폭 늘리면서 아시아의 스트래테지로서의 횡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최근 약 740억 원 규모의 제20회 보통사채 발행을 결정했고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채권은 이자 부담이 없는 무이자 및 무담보 조건으로 발행돼서 기업의 재무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산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현금 대신 디지털 자산을 기업 금고에 채워 넣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재무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메타플래닛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 준비 자산으로 축적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현재 메타플래닛은 약 4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일본 상장사 중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보유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약 700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올해 말까지 10만 개, 내년 말까지는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집 전략은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조달 모델이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스트래티지가 주식 매각과 우선주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비트코인을 확보하며 블랙록의 보유량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인 것처럼요. 메타플래닛 역시 케이맨 제도 소재의 투자자인 에보펀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자금 조달 창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플래닛의 사례는 전통적인 기업 재무 구조가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무이자 채권과 같은 창의적인 조달 방식을 통해 보유량을 늘리는 행보는 향후 다른 아시아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기업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가격은 79,500달러 선까지 오르며 고점을 형성했으나 이후 가파른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76,600달러 선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차트상 분홍색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꺾이면서 캔들 위로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고 직전의 지지 구간이었던 77,100달러 선마저 하향 돌파하면서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기운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몇 차례 반등 시도가 있었죠. 이동평균선의 저항에 막혀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추가 낙폭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76,500달러 부근에서 소폭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의미한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무리한 진입을 하기보다는 77,000달러 선의 탈환 여부를 확인하고 이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지 확인을 하고 시장의 하방 지지 강도를 면밀히 관찰하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죠. 59.97%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고요.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60.18% 기록하면서 시장 전반에 강한 경계심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가 마이너스 7%까지 좀 가면서 공포 단계에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표가 먼저 바닥권에 진입함에 따라 시장의 투매 심리가 잦아들고 또 실시간 지표가 다시 양수권으로 전환되면서 가격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흐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가상자산 역사상 상징적인 지표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보유량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갤럭시 리서치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요. 스트래티지가 자금과 같은 공격적인 매수세를 지속할 경우 2년 안에 사토시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10만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탄생 이후 단일 주체가 보유한 가장 거대한 물량이고요. 창립자의 기록을 민간 상장사가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래티지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블랙록의 보유량마저 앞지르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강력한 고래로 등극했었죠. 스트래티지가 사토시의 보유량을 추월하게 된다면 이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6%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토시의 물량이 2010년 이후 단 한 번의 이동도 없이 동결된 상태인 것과 달리 비스트래티지는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유통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침체기 속에서도 약 8만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현재 76만 수준까지 보유량을 늘린 점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ETF 시장이 스트래티지라는 단일 기업의 매집 속도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주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삼는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확고한 신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집 전략, 가상자산 생태계의 권력 이동을 시사하고요. 익명의 창립자가 부유한 상징적인 물량을 제도권 상장사가 넘어서는 과정은 비트코인이 개인의 전유물에서 기업과 기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앞서 살펴봤지만 7만 9천 달러 선에서 강력한 매도 신호인 숏 시그널이 발생한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현재 7만 6천 달러 중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트 하단 지표를 보면 붉게 과열됐던 매수세가 꺾이면서 초록색의 하락 구간으로 진입했고, 이는 단기적인 추세가 하방으로 좀 기울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7만 6,800달러 부근에서 작은 반등 신호가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상단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고요. 추가 하락을 방어할 만한 강력한 매수 신호는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지지력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고, 특히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여전히 0점 아래 하단 영역에 머물고 있어서 시장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저점 매수보다는 7만 6천 달러 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 코인 시장과 관련한 5가지 주요 소식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그리고 경제 지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크립토 진행의 이운서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